안녕하세요. 더 친절한 코틀린의 프로그래밍 책의 둘째 마당 1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둘째 마당에서는 우리가 코틀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갈 텐데요. 코틀린의 문법이라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사전식으로 나열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앱의 기초적인 화면들을 만들면서 실제 거기에 적용된 코틀린 코드를 알아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코틀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언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 보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아예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언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처음에 알아야 되는데 그 처음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게 언어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앱을 만들 때 또는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의 기초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세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 필요한 것들은 실제 앱을 만들면서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하나씩 찾아가도 충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앱의 기초적인 화면을 만들면서 코틀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틀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셋째 마당에서 앱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앱은 실무 앱에 굉장히 가까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코틀린의 어떤 문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씩 해가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앱을 만들다 보면 흥미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흥미가 생기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코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흔히 코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먼저 간단한 화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화면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든가 iOS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앱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 단위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앱을 처음에 딱 실행을 했을 때 그때 화면이 먼저 뜨죠. 그러니까 화면 기반, 다시 말하면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첫 화면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화면을 처음에 띄워주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이 화면을 추가해서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면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 진행을 할 텐데요. 첫 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첫째 마당에서 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기능도 없긴 했지만 앱을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 버튼을 집어넣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시키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앱을 만들 때 이렇게도 되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 실행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버튼을 넣고 눌렀을 때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동작이 되는 과정들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가장 기본입니다. 사용자가 입력 상자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을 가지고 와서 뭔가 처리를 해서 결과물을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물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 화면에 보이는 하나의 UI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I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 입력 상자, 그다음에 버튼, 그다음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기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줄 때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즉 앱을 실행할 때 뭔가 에러가 생겼을 땐 과연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화면을 처음에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화면을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을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거나 이 책을 보는 시점에는 더 최신 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변경된 부분의 공지 내용만 확인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OS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큰 변화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이나 아니면 책을 볼 때는 새로운 버전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가끔씩 제가 쓰고 있는 버전과 동일한 버전을 쓸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안드로이드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신 버전을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능을 막아버리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정책을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전 버전을 예전 버전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OS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작시킬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 화면에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 메뉴, 자, 요 Create New Project라고 하는 거를 선택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왔었죠. 요거는 첫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랬고요. 그 첫 화면의 유형을 어떤 걸로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화면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화면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선택이 되어 있고요. Empty Activit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면 이 안드로이드가 적용되는 게 시계, 자, 스마트워치라고 부르죠. 시계에도 적용되고 TV에도 적용되고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IoT라고 부르는 그런 기기별로 뭔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폰은 태블릿이라고 해서 일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은 요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사용해 보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iOS라든가 이런 데서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형태의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넥스트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게 돼 있죠. 여기다가 자, 베이직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에는 org.techtown.basic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바꿔보지만, 자, 이렇게 바꿔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아래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폴더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기본 폴더가 있으면 기본 폴더 아래에 베이직이라고 하는 폴더에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의 앱을 만들 때 앱을 만드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단위가 실제 폴더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 폴더가 저장될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코틀린을 지금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니쉬라고 하는 거를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앱을 만들 때 필요한 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창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젝트 창을 보면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든다라고 생각할 때 문서에 글자를 막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입력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 메뉴에 있는 기능이라든가 아이콘을 눌렀을 때 기능을 다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글자 크기를 바꾸거나 또는 글자 색상을 바꾸거나 그다음에 편집을 조금 하거나 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필요할 때 배워도 충분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복잡하지만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왼쪽 부분은 프로젝트 영역,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은 작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앱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작업 영역은 이 중에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탭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mainActivity.kt라고 하는 이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자, activity main.xml로 되어 있죠. 자, 이 파일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이 가장 중요한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화면을 위한 두 개의 파일인데요.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앱에서는 액티비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화면, 즉 하나의 액티비티는 소스 파일 하나와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위한 XML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두 개가 쌍을 이루는 거죠.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거를 액티비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이 작업 영역의 탭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우리가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